안녕하세요. 축구 분석 채널 팬 손흥민 TV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 맨시티의 프리미어 리그 빅매치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양 팀의 배당을 한번 살펴보면 도박사들은 맨시티의 승리 배당을 1.95배당, 그리고 토트넘의 승리 배당을 3.4배당으로 보면서 이번 경기 맨시티가 이길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력을 보면 맨시티가 썩 좋지 않았는데요. 토트넘은 컵 대회에서는 2연패를 하면서 탈락하고 말았지만 리그에서는 3연승을 달리면서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맨시티 같은 경우는 홈에서 캐슬을 박살내면서 반등하나 싶었지만 레알에게 박살나 버렸고, 그리고 리그에서 리버풀에게도 박살나 버리면서 강팀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맨시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와 토트넘의 이번 시즌 역대 전적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이번 시즌 강팀 킬러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맨시티를 2번 만나서 다 박살내 버린 토트넘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맨시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팀에서 19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홀란드가 이번 경기에 못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맨시티 킬러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맨시티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지난 경기에서 미친 경기력을 보여주었던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충격적인 라인업이 공개되었는데 토트넘은 비카리 키퍼, 포로, 그레이, 단소, 오도기의 포백, 베리바, 벤탄쿠르, 메디슨의 3미드, 존슨, 마티스텔, 오도베르의 4-3-3으로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와 스키가 벤치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로파리그 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번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 없이 맨시티를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라인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서 시작하자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과 세비가 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라면서 유로파리그 우승 가자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어쨌든 손흥민과 세비는 입스위치 경기에서 휴식을 취해야 됐어. 근데 맨시티와 경기에서 세비와 소니를 쉬게 해준다고 하면서 이번 경기는 로테이션 돌리는 게 아깝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팬도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벤치 대기하는 거지? 라면서 어이없어 하는 팬도 있었고요. 최근에 세비가 너무 피곤해서 지쳐버렸답니다. 스펜스에게도 휴식을 주었네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소니와 세세가 후반전에 들어와서 맨시티 수비에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저는 이런 로테이션을 지지합니다. 세비는 마지막 두 경기에서 매우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면서 손흥민, 세비, 스펜스에게 휴식을 부여한 것이 맞는 선택인지 아닌지에 대해 경기 전부터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존슨과 오도베르, 존슨이 오른쪽 측면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시도하다가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오도베르에게 패스를 넣어주었는데 오도베르가 공을 질질 끌면서 맨시티 수비에게 막혀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와는 차원이 다른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도베르였습니다. 그리고 7분, 오도베르의 실책으로 토트넘이 골을 먹을 뻔했습니다. 공간으로 들어가는 맨시티 선수를 오도베르가 따라가지 못하고 놓쳐버렸습니다. 그 후 크로스를 홀란드가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다행히도 키퍼 정면으로 날아가면서 실점을 하지 않은 토트넘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오도베르가 수비적으로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분, 토트넘 수비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포로 쪽이 뚫려버렸습니다. 도우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공간으로 침투하는 홀란드에게 패스를 넣어주었고 홀란드가 공을 침착하게 받아 마무리하면서 12분 만에 1-0으로 토트넘이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빠르게 선제 실점을 하는 토트넘의 경기력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 그런지
더 안 좋아 보이는 토트넘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실점을 하자 스카이 스포츠의 피터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다시 한번 맨시티가 공격에 나서서 토트넘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토트넘이 너무 쉽게 뚫렸고 그래서 홀란드가 골을 넣었다고 말하며 토트넘의 수비력이 너무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19분, 메디슨이 이번에는 존슨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존슨이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지만 공이 너무 길어버리면서 전혀 위협적인 장면이 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자 메디슨과 존슨의 연계가 나왔지만 너무 안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분, 손흥민 선수가 몸을 푸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면 나 오늘 휴식 부여받았잖아. 근데 내가 굳이 몸을 풀어야 돼 라는 듯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반부터 몸을 푸는 장면은 너무 짜증났습니다. 기껏 휴식을 부여받았지만 토트넘 선수들의 퀄리티가 너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몸을 푸는 장면이 포착되자 스카이 스포츠는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손흥민이 코너에서 몸을 풀자 지금까지 가장 큰 환호가 터져나왔다. 팬들이 다시 원하는 것을 모두 잡았는데 카리가 도크를 잘 막아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몸을 푸는 모습이 포착되자 토트넘 현지 팬들이 난리가 났다고 반응했습니다. 그만큼 토트넘의 경기력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보여주었고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가 상당히 컸다는 것을 강조하는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그리고 피터 스미스는 또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 맨시티가 페이스를 가져가고 있다. 홈팬들은 토트넘이 뒤에서 앞으로 더 빨리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응원하고 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의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26분에는 존슨 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벤탄쿠르의 패스가 너무 길어 키퍼에게 잡혀버렸습니다. 벤탄쿠르의 패스가 조금 길었을 수도 있고 존슨의 반응 속도가 느려서 잡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장면이 뭐냐면 존슨은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떠먹여준 2번의 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없자 전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반대편의 손흥민 선수 대신 나온 오도베르도 전혀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엔제 감독의 전술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0분에는 홀란드의 회심의 슈팅이 나왔지만 비카리오가 간신히 막아내면서 2대 0으로 벌어지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34분, 벤치에 앉아있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원샷으로 잡아주는 현지 중계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현지 중계진도 토트넘의 경기력이 너무 형편없다. 손흥민 선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43분에는 오베르가 어이없는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였다면 도기가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간 패스를 넣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베르는 도기가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미끼로 삼았습니다. 공을 접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오도르에게 패스를 했고 오도의 패스는 베리바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베리바가 존슨에게 패스를 넣어 주었는데 존슨은 그 공을 그냥 내라 모르겠다는 듯 슈팅을 때려버리면서 수비 맞고 공격 찬스가 무산되었습니다. 더베르의 클래스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경험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는 어이없는 공격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은 토트넘이 1대 0으로 마쳤습니다. 전반전 통계를 보면 양팀 점유율은 각각 50%였고 맨시티는 슈팅 7개, 유효 슈팅 4개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슈팅 2개밖에 날리지 못했으며 모두 세트피스에서 나온 슈팅이었습니다.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고 기회를 잡지 못하는 토트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자 예상 득점값이 0.09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전혀 골을 넣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존슨과 마티스텔도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존슨은 평점 6.1로 최악이었고 마티스텔은 영국 매체가 띄워준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로 평가받았지만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후반전에도 토트넘의 경기력은 개선되지 않았고 51분에 셉셉이 몸을 푸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55분, 포로의 크로스가 반대편 오도베르에게 넘어갔지만 살리지 못했고 엔제 감독과 코치는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가 풀리지 않자 65분에 손흥민, 셉셉, 스펜스, 사르를 투입하며 오도베르, 벤탄쿠르, 우동기를 뺐습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68분, 손흥민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스펜스에게 패스를 넣어주었고 스펜스는 중앙의 사르에게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사르가 슈팅을 때렸지만 살짝 빗나갔습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의 교체 투입 효과가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토트넘은 계속 공격했지만 오늘 선발 라인업에서 손흥민, 셉셉, 스펜스라는 에이스 3인방을 빼면서 사실상 유로파 리그에 올인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4위 싸움을 하는 맨시티는 동기부여가 더 강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리그보다 유로파에 집중하는 토트넘이 유로파 우승을 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구독, 공유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 주세요.